제가 접대 제 방식의 전파, 여러가지 복합 전파를 사용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를 묶어서 복합 전파를 통해서 물을 끓여주면 굉장히 빨리 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합 전파를 사용해서 전자레인지 돌리듯이 이렇게 회전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가깝게 쏘는 10군데가 있다고 봅시다. 그걸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밑에가 공기층이 됐든 물이 됐든 회전을 하면서 강하게 끓어오릅니다. 강하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정도를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그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닷물을 끓이면은 토네이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데우면은, 공기는 이제 물이 없으면 공기층이 데워지겠죠. 그럼 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작게 분산 연탄구멍처럼 조금씩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회전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내뿜으면 거기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판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통해서 계속 전파가 회전하면서 나가게 되면 회전을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공간에 복사가 되면서 계속 뒤에 물결이 앞에 물결을 밀어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영수철 구조가 돼가지고 각종 비행체가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고 하죠. 토네이도로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네이도를 미니로 만들거나 거기 그렇죠. 통을 이제 이렇게 나가는 원형 원형 통로를 제 방식에 서로 나사가 압축 방식이죠. 힘을 축적하고 압축하는 제 특유의 방식인 나사식 회전구조. 서로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복사해 나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런 복합 전파를 통해서 물을 끓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광로를 끓이거나 각종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을 끓일 때 저보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히터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히터기도 전류를 흘려주고요. 전류를 흘려줄 때는 제 방식의 전기선을 써야 됩니다. 안에 구리선이 굵기가 서로 틀린, 이렇게 해서 전파가 파동의 형식으로 나가는 전기선을 쓰셔야 되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꽈갖고 그걸 물에다 넣으면 히터기가 된다고. 그래서 엄청난 히터기가 되고, 또 그 방식을 촘촘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데워주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데워주고, 여기다 이렇게 팬을 통해서, 송풍 팬을 통해서 물어주면은 온풍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히터기처럼 그냥 히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풍을 해주면 그 상태에서 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송풍을 해주면 온풍기가 되는 거죠. 따뜻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사방에 온풍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방열판은 제 방식인 열을 복사하는 방열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방열판, 이렇게 것을 입자 굵기와 크기가 틀린 것을 금속 세조로 만드는 거예요. 금속 소재가 어떤 것이 어떤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회사 자유. 열을 전도하는 방식이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열이 전달되고, 냉장고의 냉기도 파동의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물을 끓일 때 요즘 히터기는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코일처럼 이렇게 보통 회사별로 뭐 3개에서 10개, 뭐 100개, 2개에서 100개 상관없어요. 산업별로 또 군사적인 것도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코일처럼 원형 코일을 만들어서 히터기를 만들었다. 히터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회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통해서 거기다 전류를 걸어주면은 물론 이렇게 사람이 만져가지고는 안에 근처에 갖고 전류가 그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이렇게 일반 뭐랄까 물 데우는 방식을 통해서 안에 이제
전류를 안에다 전류를 넣고 위에서 이렇게 열만으로 가지고 데우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전기 인두기처럼 뭐 그렇게 만드시면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확 몰면 어떻게 그런 것처럼 히터기를 서로 금속의 굵기가 틀린 것을 히터기처럼 만들어 놓거나 이 방식 그렇지 그런 식으로 히터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 코일처럼 거기서 안에서도 열의 교류와 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공간에 강하게 복사되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열이 복사가 된다 이 개념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이 계속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열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같은 전력 대비해서 엄청나게 열이 순간적으로 공간에 복사가 되는 게 온풍기가 되는 거죠. 히터기가 되면서 그걸 이제 송풍하면 팬을 통해 송풍하면 히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 방식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 코일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거기서 전기 이렇게 히터기처럼 전기 인두기처럼 걸어주면은 전기 히터기는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금속의 두께를 좀 얇게 만들더라도 불필요하게 공간을 다 뜨겁게 태울 수는 없잖아요. 열이 전파처럼 중간에 파동을 일으키면서 공간을 복사해서 따뜻하게 해준다. 이 방식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제 기술, 지적재산권으로서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 저 때는 이제 금속을 꽈라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좀 더 발전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때 이제 제가 냉장고나 이렇게 온풍기 만들 때도 똑같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 서로 금속 그때는 이제 냉매나 온매, 그 냉장고가 됐으면 냉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가 돼서 온매가 되겠고 서로 굵기가 틀린 냉매, 온의 금속관을 냉매라 그러면 냉장고다 그러면 보다 많이 그 냉매를 써서 압축기를 2대로 만들고 미니로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기를 통해서 빨리 냉매를 빨리 해야 되니까 통해서 한 일반적으로 2개라고 합시다. 압축기를 2개로 놓거나 불편은 한 개로 가능하다 한 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원가 문제라면 회사 마음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또 3개 내고 압축기 뭐 3개 4개 5개 10개 뭐 어떻습니까? 그건 회사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생산해 갖고 냉매를 그렇죠. 이게 그 냉매를 이게 제 방식의 웅축기 서로 원형 코일처럼 금속관을 통과하는 서로 두께가 틀린 원형 코일처럼 해가지고 웅축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이 빨리 발산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외부로 빨리 발산이 된다고. 열이 이제 파동 방식으로 공간에 퍼져나가니까. 그럼 그 일단은 뜨거운 열이 만약에 실내에 응축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걸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혀야 되잖아요. 열이 퍼져나가면 그만 열이 빨리 빠져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빨리 빠져나가죠. 그럼 그 배에 옆에 냉각 차가운 금속 소재를 놔주는 거예요. 금속 소재를 방열판처럼 놔주고 원형 금속 팬처럼 회전하는 금속 팬을 둬서 열을 빨리 식혀버립니다. 그 금속 팬을 미니로 이렇게 컴퓨터다 그러면 쿨링 팬처럼 놔주는 거죠. 금속으로 된 걸 3개나 4개 이렇게 놔가지고 소비자가 손 닿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편에 이렇게 3개 정도 미니 쿨링 팬처럼 놔줍니다. 그때 이제 그 제 방식의 다중 쿨링 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는 형태의 금속관을 2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2개나 3개 뭐 회사 마음이 설치하면 그 금속편에 닿으면서 열이 빨리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열이 빨리 분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냉매가 거기서 이렇게 그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해 갖고 공과합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열이 빨리 빠지면서 다시 증발기로 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열이 빨리 그래서 이게 실내에 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실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내에 둬도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차갑게 만드느냐, 이 방법이 이제 동원돼야 되는데, 이게 금속판을 원래 열기를 뺐습니다. 금속판을 거기다가 그 좀 약간 두께를 갖다가 두껍게 만들어주고, 제 방식의 입자 굵기가 틀린 이런 금속 소재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그렇지, 그 열기를 어느 정도 흡수해 가지고 그게 거기서도 열을 분해시켜 주는 효과가, 그 쿨링 팬을 통해서 일어나고 열을 분해하는 효과가 그 금속 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증발기로 향할 거 아니에요. 증발기로 향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뭡니까? 증발기의 모양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서로 금속관이 그 굵기가 틀린 것을 증발기로 해서 붙여놔라. 그러면 이렇게 냉매가 거기에 흐르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차가워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속의 냉동거다 그러면, 또 판을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을 판으로 놔라. 그러면 그 냉기가 빠르게 전도가 되면서 냉기가 흐르게 되는, 무슨 파동의 형식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냉기와 온기가 파동의 형식으로 공간을 흐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금 히터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냉동고, 냉장고가 되겠죠. 냉동고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렇죠. 공간에다 선풍기를 갖다가 풀어주면, 선풍기를 틀어주면 에어컨이 되는 거고, 공간에 가둬놓고 그것을 계속 냉기를 축적시켜 나가면 냉동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송풍을 통해서 밑에다 좀 싸주면, 그래서 밑에 냉장고 안에 이렇게 팬이 있어가지고 송풍을 통해서 냉기를 밑에 싸주면 냉동고가 해서 냉장고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 방식에 있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원형 코일처럼 뭐 두 개나 세 개가 굵기가 틀린 원형처럼 이렇게 놔두면은 안에 냉매가 증발기를 흐르면서 보다 표면적을 많이 하는 거죠.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오랫동안 써도 내구성이 이상이 없게끔 좀 얇게, 좀 뭐랄까, 두껍게 하지 말고 얇게 해서 만들어. 오랫동안 해도 파손이 없어야 돼. 그래서 회사에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회사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풍기다 그러면, 온풍기를 이런 방식으로 압축기를 2대로 하시든지 뭐 3대로 하시든지, 그건 회사 마음이에요. 10개로 하셔야 돼요. 온매 양을 좀 늘려서 하면 좀 빨리죠. 그 상태에서 데워가지고 압축기로 이렇게 온매를 갖다가 압축 고온고압으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증발기로 가는 거예요. 응축기가 필요 없잖아요. 온풍기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금속 통로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원형 그 구리 코일,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 코일을 갖다가 그냥 원형 코일을 그냥 감아주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갖고 그것을 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감아주면, 그거를 안을 일정 구간을 해야 되겠죠. 회사 마음대로 구간은, 일정 거리나 구간은, 온매가 통과하는 구간을 정하시면 되겠죠. 뭐 그걸 통과하면서 추가적으로 뜨거운 에너지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온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온매가 들어가면 서로 굵기가 틀린 온매로서 두 줄기나 세 줄기에서 분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2개로 그냥 들어와서 2개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거죠. 굵기가 틀린 금속관으로서 온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나 3개, 5개 할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이에요. 원형 코일 옹쇼로 만들어 놓으면 집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러 선도 이렇게 들어 다시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보일러 선도 방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원형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시면, 이게 전 세계 지금 원형 코일처럼 금속관을 만드는 특허가 되겠습니다. 서로 두께가 되는, 이것을 침해를 하시면 재구조를 침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돼지거리처럼 만들어서 히터 방식으로 만약에 놨다, 전기를 흘렸다. 그래서 이 방식을 기존의 돼지꼬리 방식이 아니라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돼지꼬리 방식으로 원형으로 놨다. 이 방식 원형 코일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금속관을, 그걸로 히터를 하면, 그걸 물을 데우면 엄청 빨리 끓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이게 금속을 꽈라 그랬지만 원형으로 돼지꼬리처럼 하는 것을 제가 저때도 얘기를 했었죠.
서로 굵기가 틀린 것으로 배치해라. 그러면 이렇게 열의 전도가 빨라지고 열이 공간 중에 물속에서 그렇죠. 파동 형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물속에서 퍼질 수 있고 공간 중에는 그걸 데우면 그렇죠. 공간 중에서도 열이 파동으로 흐르는 거예요. 열과 냉기는 파동으로 흐를 수 있다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돼지꼬리를 여러 개를 놔라. 그렇죠. 여러 개를 놔라. 그럼 한꺼번에 물을 끓일 수 있다. 이것을 가정용,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파 방식으로 해서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물 회전이 일어나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좀 곤란하죠. 물이 빨리 끓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도가 한 군데는 따뜻하고 한 군데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이 속도가 만약에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물이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대류 현상이 빨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제 방식에 여러 묶음, 여러 파형이 서로 틀린 전파를 회전을 시켜서 쐈을 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서 위로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전파의 세기를 전력의 세기를 틀리게 해야 되겠죠. 전파의 세기를 조절하면 그 상태에서 그렇죠. 물이 회전하면서 대류 현상이 빨리 물이 끓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이 있고 제 방식이 한포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데우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식 나사식 회전 통로 구조를 원형 코일처럼 감아 놓는 거예요. 구리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서 그것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 방식으로 쏘면 그렇죠. 동그란 형태로 나가게 되겠죠. 동그란 형태로 나가면 그것이 또한 물을 복사를 하면서 그건 이제 비행체 추진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동그란 형태로 가면 동그란 형태로 가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겠죠. 차가워서 전력의 세기를 조절해 물을 끓여버리고 물이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빠르게 끓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용광로나 각종 산업상의 대형 물을 데우거나 증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그렇죠.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십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전기 분해로 가겠습니다. 전기 분해로 해서 파동만 그냥 전류를 흘러줬을 때와 파동 방식으로 전류를 흘러줬을 때를 봅시다. 그렇게 일종의 전파는 전류거든요. 전류로서 물을 딱 데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해를 데우는 데까지 안 가고 더 강하게 그냥 전기로 물을 분해를 해버리는 식으로 가버리면 수소하고 산소가 그 다음부터 분해돼 가지고 기체 형식으로 물이 이제 기체가 되는 거예요. 물이 기체하면서 수소 산소로 분리가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 방식의 전기 분해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특허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시다. 제 지적재산권 기술 구조를 침해. 이 방식은 똑같은 양의 전류로도 엄청나게 수소 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 수소 산소로 이제 화력 발전하고 수소 산소로 연료를 태워서 날아가는 드론과 비행체 이런 방식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수소 산소를 생산을 하시면 그렇죠. 원자력 수소 산소를 생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이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고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타의 모든 형태 전파를 통해서 열을 이렇게 우린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물을 끓이거나 음식물을 데우고 있어요. 좀 계속하면 타버립니다. 네.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서도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타고 연기 나오거든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그 전파가 태울 수 있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열을 만들 수 있으며 태울 수 있다. 물을 끓일 수 있다. 용광로도 끓일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온도를 어느 좀 높이는데도 이 전파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통제된다는 가정하에서 엄청난 용광로의 온도도 이렇게 높이듯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력 발전소 안에서도 가능하겠죠. 화력 발전소 안에서 전기 터빈으로도 가능하고 전기를 물을 끓이는데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엄청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석탄을 사용한다. 석탄 가루하고 수소산소를 같이 결합해서 연료를 태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혼합 연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합 연료도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혼합 연료에 대해서. 뭐 혼합 연료는 제가 여러 가지만 휘발유 산소도 될 수 있고 휘발유 수소 산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유 수소 산소 경유 산소 LPG 수소 산소 LPG 산소 가스에 도시가스 수소 산소 프로테이지로 조금씩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복합적으로 강력한 발전이 일어나거나 강력한 이렇게 화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우라늄 액상 분말 조금 넣어주고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수소산소 그걸 이제 기존의 원자력 발전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라늄 액상 휘발유 수소산소 또는 경유 수소산소 우라늄 액상 석탄 수소산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혼합 연료의 개념을 제가 제안을 했던 이것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 부화가스가 수소 2 산소 1이에요. 그걸 이제 열량이 되게 높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폭발의 위험이 동시에 높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불안가스 산업적으로 못 쓴다라고 하는 사람 대형 이렇게 대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기에 폭발의 위험이 좀 안전성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지 않다. 수소 2가 아니라 수소 1로 만들어요. 수소 1이고 산소 10 그러니까 수소를 70으로 만들고 산소 1로 만들어라. 수소 70, 산소 1로 만들어라. 산소가 핵심이니까 수소 100, 산소 1로 만들어라.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만들어줘라. 산소 비율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 이게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5 이렇게 수소 2, 산소 7 이렇게 가버리면 폭발력이 높아지는 폭탄이 되는 거고 여기다 우라늄 액상이나 우라늄 분말을 섞어주면은 대형 폭발력이라는 그래서 우라늄 액상을 넣어주거나 우라늄 그냥 분말을 이렇게 조그만 그렇죠 뭐 이렇게 캡슐 같은 것에 넣고 거기다 수소 산소 캡슐을 같이 넣어주거나 그것을 섞어서 넣어주거나 이런 게 해가지고 기폭제를 통해서 뭐 고폭탄이다 아니면 이렇게 기폭제를 통해서 폭발을 해주면 그것이 이게 엄청난 대형 폭탄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캡슐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쯤에 내가 한포 방식도 군사용으로 썼을 때 한포 방식의 통로를 회전식 나사 구조를 선택해라. 서로 넓고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나사 일반 볼트 나사 만들 때도 제가 그 얘기했었죠.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그렇게 하면 엄청 잘 박힌다. 회전하는 힘이 굉장히 잘 박히게 됩니다. 모든 드릴 형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그것도 Z거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 나사 못은 십자나 일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운데 홈을 좀 파죠. 그럼 원형 회전 힘이 생긴다. 네, 이 홈 파는 기술에 대해서는 골프채 만들 때도 제가 골프 헤드에 이렇게 골프공처럼 해서 헤드 조금씩 홈을 파줘라. 그러면 강한 장타력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홈 파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나사 못을 만들 때 위에 십자 같은다. 그럼 십자다 일자다. 그럼 맨 가장자리를 홈을 좀 파줘라. 그러면 원형 힘이 가장 강하게 돌아간다. 이해가시죠? 이것은 전 세계 특허가 되고 볼트도 이런 식으로 일자와 십자가를 그렇게 만든다.